퇴직금으로 꿈꿨던 세계여행 1년 후 주차장으로 돌아온 58세 전직 임원. 여러분은 은퇴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세요?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그동안 열심히 일해 모은 돈으로 여행도 다니고 하고 싶었던 취미 활동도 하면서 여유로운 삶을 꿈꾸곤 하죠. 그런데 현실은 그리 녹록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2030년 동안 몸담았던 직장을 떠난 후 앞으로 남은 긴 세월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해지는 순간이 오거든요. 특히 퇴직금은 꽤 큰 액수라서 이걸로 무엇을 해야 내 인생 이막이 아름답게 펼쳐질까? 라는 고민을 하며 과감한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그 과감함이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인 58세 전직 임원도 그랬어요. 퇴직 후 1년 동안 꿈에 그리던 세계 여행을 실컷 했지만 집에 돌아오니 더 이상 집에만 있을 수가 없더랍니다. 경제적으로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택한 일자리가 주차 관리원이었습니다. 주변에서는 대기업 임원까지 지냈는데 왜 하필 주차장이냐? 라는 말도 했지만 그런 시선에 개의치 않고 다시 묵묵히 일터로 향하게 되었죠. 아마 이 이야기가 남일 같지 않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나도 혹시? 하고 마음 한구석에 불안감이 스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분들, 혹은 이미 은퇴한 뒤 제2의 커리어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와 사례를 나누고자 해요. 사례 3가지를 들어가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조금 더 현명하게 은퇴를 준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어체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 퇴직 후 1년의 달콤한 자유가 끝나고 맞닥뜨린 현실. 먼저 이 58세 전직 임원의 이야기를 조금 더 살펴보죠. 회사 다닐 때는 매일 새벽같이 출근해서 밤늦게 퇴근하느라 가족도 충분히 못 챙기고 본인 건강도 제대로 못 챙겨왔습니다. 그래서 은퇴하면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자 라는 마음으로 퇴직금을 모조리 털어 세계 여행을 떠났어요. 유럽과 동남아시아, 남미까지 1년 동안 정말 신나게 돌아다녔다고 해요. 보통 사람들이 퇴직금 중 일부만 여행에 쓰는데 이분은 한번 사는 인생,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겠냐 싶어서 거의 전부를 쓰셨던 거죠. 문제는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 발생했습니다. 여행 다니면서 소비 습관이 커지는 바람에 돌아와서도 씀씀이가 유지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임원 시절 누리던 수준을 유지하려다 보니 지출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그런데 매월 고정 수입은 제로가 되니 한두 달은 저축해 놓은 걸로 버틸 수 있지만 그게 점점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은 그래도 내가 임원까지 했으니 뭔가 좋은 일자리가 쉽게 생기겠지 하고 자신감을 가졌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어요. 내 능력과 경력, 그리고 나이가 맞아떨어지는 자리를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러 군데 면접을 봤지만 번번이 탈락하고 생계가 급해지다 보니 주차 관리원 자리에라도 지원하게 된 거예요. 이 얘기를 들으면 왜 그렇게 무리하게 여행했을까? 싶을 수도 있지만 막상 은퇴 후에는 지금 아니면 언제 해보냐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초기에 저지르는 소비의 함정에 많이들 빠지게 되죠. 2. 사례 1. 신규 사업에 뛰어든 60대 김 사장님의 좌절. 사실 비단 여행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첫 번째 사례로 제 지인 중에 60대 초반에 퇴직금을 받아서 세무회계와 전혀 상관없는 요식업을 시작한 분이 계세요. 김 사장님이라고 할게요. 회사 다닐 때도 대인관계 능력은 좋았지만 식당 운영은 전혀 다른 영역이었죠. 처음엔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는 음식점을 차려보겠다는 희망을 품고 가게의 인테리어며 레시피며 이것저것 다 새로 배우며 열정을 쏟아부으셨어요. 그런데 실제 영업을 시작해보니 직장 생활할 때와는 달리 스스로 모든 걸 챙겨야 하고 한 명 한 명 손님에게 깎듯이 서비스를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고된지 몸소 깨닫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잘 되는 음식점들은 이미 지역에서 오래 자리 잡고 있었고 1년 안에 마케팅 비용과 운영 자금이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결국 적자가 늘어나면서 가게 문을 닫았어요. 퇴직금 대부분을 쏟아부은 터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았죠. 김 사장님이 가장 후회했던 건 퇴직금의 대부분을 한 번에 몰빵하지 말걸, 그리고
내 능력 범위를 벗어난 분야에 너무 쉽게 뛰어들지 말 거리였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이처럼 은퇴 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는 욕심에 리스크를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투자부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으면 움직이기도 불편하고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3. 사례 2 다니던 업종 살려 컨설팅으로 제2의 전성기를 맞은 박 이사님. 반면 성공적인 은퇴 후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두 번째 사례로 제가 아는 박 이사님을 소개해 드릴게요. 30년 넘게 중소기업 인사관리 분야에서 일하셨고 퇴직 직전까지 인사총괄 임원으로 재직하셨습니다. 퇴직이 가까워오자 본인이 회사에서 쌓아온 인사노무 쪽 전문성을 어떻게 살릴 수 있을지 고민하셨다고 해요. 그 결과 퇴직 이후에 중소기업 대상 인사 컨설팅 회사를 세웠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인사노무 관련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체계가 미비한 경우가 많거든요. 박 이사님은 회사에 몸담고 있을 때 쌓은 노하우를 시장에서 통할 수 있게 잘 포장하면 남은 인생도 프로페셔널로 인정받으며 살 수 있겠다고 판단하셨대요. 처음엔 소규모 기업 한두 곳에서 기초 자문을 해주며 시작했는데 실제로 도움이 되니까 입소문을 타고 조금씩 클라이언트가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본인이 겪어온 현장의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책을 제시해 주니까 고객 입장에서도 굉장히 가치 있는 컨설턴트였던 거죠. 지금은 회사 규모가 작긴 해도 연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직원도 2~3명 고용할 정도가 됐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예전에 미리 준비할 걸 하고 웃으며 말씀하시더군요. 역시 내가 잘 알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4. 사례 3 체력과 시간을 나눠 틈새 일자리를 찾은 은퇴자, 커뮤니티 이야기. 세 번째 사례는 제가 지역에서 활동하는 은퇴자, 커뮤니티에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이 커뮤니티에는 60대 초반부터 7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모여 있어요. 여기서 특히 주목할 만한 건 서로의 틈새 일자리를 소개해 준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분은 예전에 전기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던 걸 살려서 아파트 단지 전기 점검 관리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또 다른 분은 중장비 면허를 이용해 건설 현장에서 주 23일 정도만 일하십니다. 이분들은 한창 젊을 때처럼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하게 스케줄을 조정해요. 일주일 중 며칠은 쉬고 며칠은 일하면서 작은 수입을 챙기고 그 외의 시간에는 취미나 가족 모임에 집중하죠. 경제적 보상은 임원 시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을지라도 몸이 허락하는 선에서 사회의 일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만족감이 큽니다. 그리고 아까 그 58세 전직 임원 이야기처럼 주차 관리원이나 경비원, 마트 시식행사 도우미 같은 일도 은퇴자 분들 사이에서는 꽤 흔해요. 대기업 임원 출신부터 제조업 현장 관리자 출신, 전직 교사까지 직업군이 정말 다양하거든요. 처음에는 아니, 내가 그래도 현역 땐 이렇게까지 했는데? 하는 자존심이 스멀스멀 올라오지만 막상 시작해보면 내 삶의 리듬이 생기고 내 역할이 확실해지니 안정감이 들더라고들 말합니다. 5. 현실 직시와 분명한 목표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은퇴 후 삶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실 직시와 분명한 목표 설정입니다. 현실 직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앞으로 내게 필요한 생활비를 명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아무리 즐거운 활동이라도 그것 때문에 생활 자체가 위협받으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더 커지거든요. 내 나이와 건강 상태, 그리고 향후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 상황을 살펴보고 최소 얼마 정도면 안정된 삶을 유지할 수 있을까를 객관적으로 따져봐야 해요. 분명한 목표 설정. 은퇴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놀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살아갈 날이 최소 2030년은 더 남았으니까요. 퇴직금을 어디에 투자할지, 제2의 커리어로 어떤 분야를 선택할지, 혹은 파트타임이나 재택근무 같은 유연한 일자리를 찾을지 등을 고민해야 합니다. 내 강점이 뭔지, 뭘 할 때 즐거운지, 그리고 그게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가능한지
구체적인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면 실수 확률을 줄일 수 있어요. 6. 마무리하며 나와 맞는 선택이 정답. 결국 정답은 나와 맞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예전엔 임원으로서 마케팅도 하고 직원 관리도 잘했던 사람이더라도 새로운 업종이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반면 한 번도 생각 못했던 분야에서 오히려 재능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은퇴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고 무리한 소비나 막연한 환상을 경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라는 자괴감이 들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는 이 나이에 새로운 일도 해보고 사회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다는 사실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몰라요. 우리는 늘 젊고 언제나 새로운 걸 배울 수 있는 존재니까요. 그러니 설령 주차 관리원으로 일하게 되었든 마트 시식 코너에서 서 있게 되었든 혹은 작은 사무실을 얻어 자문 컨설팅을 하게 되었든 내가 현재 처한 상황과 내 욕구, 내 체력, 그리고 내 재정 상태를 잘 파악해서 그에 맞는 일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했다면 혹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야기를 참고 삼아 꼭 한 번쯤 내게 맞는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 2막을 준비할 때 그 준비가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세요. 작은 준비라도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우리는 모두 조금 더 여유롭고 행복한 은퇴 후의 삶을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